인생역전 4주쇼 아브라의 사주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네. 뭐 겨울이 좀 빨리 왔죠. 네, 역시 임자월 되면은 진짜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네. 뭐 이번 달은 거의 굶고 있습니다. 아, 왜요? 추우니까 손님이 없어요. 전 진짜 굶는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 당연히 없지 않아요? 그거?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요. 네. 뭐 난방도 되게 뭔가 이런 제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큰 거 있잖아요. 네. 큰 오토바이는 히터도 나와요. 예. 네. 들었어요. 엠님 아시는구나. 네. 네. 안 돼요. 이거는 싸야 팔리는 제품이라서 안 돼요. 그쵸. 가다가 히터 틀면 또 전기 그쵸.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녹음 기준으로 내일 일본을 갑니다. 후쿠오카에. 네. 네. 처음 가요, 후쿠오카는. 궁금해요. 다녀와서 꼭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네. 후쿠오카는? 네. 저 거의 도쿄, 오사카만 집중적으로 다녀가지고. 도쿄는 왜요? 제가 올해 5월 달에 갔다 왔었잖아요. 네. 왜 가셨었어요? 저는 일 때문에 출장 때문에도 많이 갔었고 네. 또 도쿄에 친구들이 많이 살기도 했었고 도쿄가 굉장히 커요. 맞아요. 네, 커서 어느 한 지역에 몰아서 여행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도쿄에서 조금 벗어나면 하코네 온천이라고 있거든요. 예,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가기도 좋고. 유후인이라고 그게 온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지역인 것 같던데요. 후쿠오카 내 지역. 그래서 그렇구나. 후쿠오카 막 쳐보면 유후네를 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 잘 몰랐는데 그게 약간 그 온천하는 지역인가 봐요. 저도 잘 몰라서. 후쿠오카 내 그 지역인 것 같은데 TV 많이 나오는 거 보고 좋아 보이던데. 네. 근데 후쿠오카가 뭘로 유명하죠? 뭐가 되게 이름은 낯익은데 뭘로 유명한지 생각이 안 나네. 저는 후쿠오카랑 홋카이도랑 왜 이렇게 헷갈린지 모르겠어요. 나 홋카이도도 너무 가고 싶어. 그래요? 홋카이도는 북쪽이잖아요, 북쪽. 네, 완전 북쪽 삿포로 있는데. 북해도죠, 북해도. 네, 맞아요. 저 헷갈려요.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우유, 치즈 이런 게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가 북알프스인가요? 북알프스는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거기 스키 타기 좋다 그러던데. 그런가요? 일본 삿포로. 스키 탈 곳 진짜 많대요. 자유희님이 또 스키 매니아잖아요. 그런데 좀 가보셔야죠, 당연히. 네덜란드 먼저 가고. 네덜란드에서 꼭대기에서 한번 타고 몇 시간 내려오는 거예요? 헬리스키.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와, 진짜요? 저도 영화에서만 봤어요. 되게 위험해 보이던데, 영화에서 보면. 근데 진짜 거기 이렇게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올라가면 내려갈 때까지 아무것도 없대요. 나무 없어요, 나무? 그러니까 나무밖에 없대요. 나무랑 동물만 지나가고 뭐 사람 만나기도 힘든 상태로 계속 쭉 그냥 내려오는 거래요. 우리나라 스키장은 리프트 타려면 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겹게 줄 서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탄다며요. 새벽에는 줄 안 서요? 들 쓰죠? 그래도 서요? 네. 야간 보드 타는 것도 탈만하고. 줄 서는 거 짜증나면 이제 해외 나가죠. 줄 쓸 때 잽싸게 뛰어가면 되죠. 보드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냥 한 번 딱 내려서 하루 종일 내려오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아니, 저는 이렇게 스키 타고 내려올 때, 이렇게, 눈이니까 앞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멀리가. 이렇게 절벽이면 어떡해요? 아니, 다 보여요. 그래요? 네, 다 보여요. 그게 원래는, 그래서 헬리스키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붙어요. 가이드가 먼저 앞장서고 쫓아가는 그렇죠. 식으로? 그 헬리콥터? 네. 왜냐하면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조난당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겠어요. 가이드가 붙어서 이렇게 쫙 앞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진짜 당연하죠. 모르는 길로 갔다 절벽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다 해놨겠죠. 그러겠죠? 밤에 타는 보드도 참 좋은데. 뭔가 이게 산장 같은 곳에서 코코아 한잔 하고 또 다시 또 타고 내려가고. 커피 광고 같은데 거. 그렇게도 타보셨어요? 네. 한참 보드에 빠져가지고 한참 타서. 용평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겨울연가 촬영했던 그런데. 네네. 곤돌라 타고 올라가서 하는 데가 있었죠. 야, 두 분 안 해본 게 없네요. 전 진짜 안 해봤는데. 네.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런가요? 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 눈밭을 착. 근데 줄 서다 보면 짜증나. 그래서 줄 안 서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줄 안 남들 안 갈 때. 남들 안 갈 때 가야죠. 2월 달에 가면 최고 좋아요. 저는 2월 달이 눈이 좀 축축해져서 싫던데. 옷이 질퍽해서. 아니, 그게 강원도는 2월이 한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2월이 진짜 자연설,
쌓여가지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물이죠, 사실. 이 옷들은. 저도 나중에 한번 자유님한테 스키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주실 게 많네요, 자유님이. 당구도 알려주셔야지. 네. 요새 당구 배우고 있습니다. 자유님한테. 엉망으로 알려줘야지. 높은데 올려놓고 내려봐! 이러면 되죠, 뭐. 뒤에서 그냥 발로 뻥 차, 그냥. 정말 근데. 서바이벌 스키. 근데 정말 잘하시는 거 많아요, 자유님.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춤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기에 네. 정말 우리 능하세요. 클럽 한번 갈까요? 쫓겨나 이제 이 나이에 가실 수 있을까요? 콜라텍 가야 되나? 콜라텍.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예고했었죠. 싱글즈. 우리 갑자기 세상을 달리하신 구탱이 형. 을 기리기 위해서 원래 별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원래 장진영 팬이라서 오버 더 레인보우란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구탱이 형을 생각하면서 싱글즈로. 근데 전 너무 재밌었는데. 싱글즈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저도 괜찮았어요. 되게 진짜 그 시대에 그런 풍의 영화가 많았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쵸. 그런 뭔가 삼삼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담백하고. 그러면서 진솔한. 어찌 보면 트렌디 드라마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던데요, 전혀. 연기들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옷도 다 장진영이 입은 옷도 너무 예쁘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다 괜찮던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싱글즈를 봤는데 어릴 때 봤을 때는 그냥 그랬거든요. 네. 근데 다시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보니까 재밌지. 예전에는 그렇게 뭐. 네, 저도요. 네. 그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공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저도 공감이 안 됐어요. 저도 20대 때 봤는데도 공감이 안 되는데요. 그냥. 저는 그거를 처음에 싱글즈가 좀 야한 영화로 봐가지고. 어째서요? 아니요, 근데 그때 홍보를 되게 야한 영화라고 했어요. 되게 야하게 했어요. 그래서 싱글즈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로고가 정자 난자 표시 심볼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봐도 야하단 느낌이 들었던 거 아닐까요? 그건 당시에? 아니고 4명이서 되게 좀 이렇게 야한 얘기도 많이 하고 우통을 그렇잖아요. 안 입은 상태로 CF를 한번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어깨만 보이는데 어깨만 보이면 좀 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야하게 느껴졌는데 실제 봤는데 뭐 하나도 안 야해서 이게 뭐야 이러고 끝나는데. 근데 그때 그런 느낌의 야한 영화가 인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에 좀 몇 개 있었던 그 당시에 연극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한 연극. 이상하게 세기말쯤 돼서 이렇게 야한 느낌의 뭐가 많이 유행을 탔었는데 싱글즈가 그래서 저는 홍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히트쳤어요. 저도 이제 인터넷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게 2003년에 개봉됐는데요. 2003년에 여성이 뽑은 최고의 영화로 뭐 뽑혔대요. 근데 그거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랬대요. 낚인 사람이 많은 거죠. 네, 맞아요. 야한 줄 알고 봤는데 안 야해서. 그것보다 또 새롭게 안 사실이 이게 원작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원작이 일본 TV 드라마였어요. 어쩐지 약간 앞서갔어.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시나리오 작가가 카마타 토시오라고 뭐 되게 유명한 작가래요. 근데 이게 이 후지 TV에서 되게 히트를 쳤는데 그리고 나서 또 책으로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꽤나 팔렸나 봐요.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읽어본 사람들이 되게 재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일본 원작의 제목은 29세의 크리스마스가 원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싱글즈가 난 이제 한국 영화 오리지널인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처음 알았네요. 근데 약간 분위기도 약간 삼삼하고 약간 일본 영화에서 약간 친구끼리 동거하는 이성끼리 동거하는 분위기가 많은 거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듯한 얘기인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문 얘기죠. 드문 얘기잖아요. 약간 그냥
진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동거를 하는 거는 드문데 약간 일본 영화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 주인공들이 이 영화 드라마에서는 다 29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29세의 그 마지막 이 방황하던 시기, 20대의 마지막 방황하던 시기를 그린 영화 같아요. 비슷한 일본 영화에 호타루의 빛 같은 것도 있고, 아시죠? 네, 재밌게 봤죠. 예. 그것도 일단 또 회사에서 동거하는 거잖아요. 회사 직원끼리. 그리고 최근에 인기 있었던 게, 유명한 게,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그거 뭔지 알아요. 네, 아시죠? 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뭔가 아라가키 유이가 청소를 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여잔데,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거기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니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취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네, 청소하는 거를 취직으로 하면서 그냥 처음 보는 남자랑 동거를 하는 좀 그런 풍의 드라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그런 마인드랑 너무 다른 그런 게 있어요. 친구끼리 동거하는 느낌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많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엠님은? 보진 않는데 뭔지는 이거 내용 다 알아요. 저도 1, 2화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일본어 공부하려고 봤는데 제풍은 아직 저랑은 좀 얘기가 좀 안 맞더라고요. 네. 아무튼 싱글즈로 다시 돌아와서. 네. 싱글즈는 이제 4명이 주인공이죠. 남자는 김주혁, 구탱영, 그리고 여자는 장진영, 그리고 또 하나의 커플은 이범수와 엄정화가 나오죠. 네. 4명이 다죠, 따지고 보면. 몇 명 더 나오는데, 엑스트라. 네. 이희재도 나오나? 이희재 잠깐 나오네요. 네. 46번째 남자. 한지에도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한지에도 나오고. 네, 약간 철없고 이상한 예로 나오죠, 거기서. 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줄거리는 별로 없죠, 사실은. 그쵸. 진짜 싱글 주제, 진짜 그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싱글들의 잠깐의 어떤 생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면 이게 철저히 여자 시각으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재밌는 건 이거 아까 말씀했듯이 원작자 카마타 토시오가 남자예요. 네. 감독도 근데 남자잖아요. 싱글즈 감독.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 이 감독이 찍었던 다른 영화도 되게 좋았거든요. 김민희하고 이미숙하고 안소희 원더걸스가 나왔던 뜨거운 것이 좋아라는 영화도 되게 좋았었어요. 본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여성의 시각을 잘 아나? 그러기 쉽지 않겠죠. 여자들도 남자의 시각을 잘 모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게 여자의 시각이었구나라고 지금 들으니까 알았지. 아니 거기 보면 장진영 나니가 나니가 계속 주인공이면서 약간 혼자서 이 방백 같은 걸 하잖아요. 분명히 여자의 시각으로 이제 줄거리가 나가는데 보면 원작자나 감독이나 다 남자야 또. 어떻게 잘 알지? 여성분이 봤을 때는 보통 더 영화가 여자 느낌이 더 가까워요? 남성적인 느낌보다? 와, 그럼 진짜 잘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여성들이 뽑은 2003년 최고의 영화라고. 뭔가 이거 그런 게 옥탑방 말도 안 되는 예쁜 옥탑방을 잘 꾸며놓고 있잖아요. 예쁜 도시에. 그런 옥탑방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걸크러쉬들 느낌? 좀 더 여자 주도적인. 오히려 거기 나오는 장진영이나 엄정화가 더 회사 생활도 잘하고 좀 더 사회 진출적이고 좀 더 남자도 리드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더 강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 두 주인공이 장진영하고 엄정화가 약간 성격이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진영은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엄정화 여기 극 중에서 동미죠, 동미. 동미는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기고, 그리고 열받으면 확 뒤엎고, 이런 스타일이고, 이 장진영 나니는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생각만 하지 전혀 행동은 못 하고 그냥 꾹 참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반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근데 그래도 이범수가 너무 여성적으로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조금 더? 예. 막 김장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을 때 이범수가 막 반찬도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장진영도 거기서는 이렇게 막 지르지 못하는 스타일인데도 이범수보다 더 남성적인 느낌이 더 있을 정도예요. 예. 오히려 김주혁도 거기서는 좀 남성미 있게 나오려고 하지만 뭔가 그렇죠. 네, 되게 마초적인 느낌이 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인 풍이 여자들이 더 조금 더 리드하는 느낌이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줄거리 잠깐만 얘기할게요. 뭐 줄거리도 별로 없죠, 뭐. 네. 장진영은 나니로 나오고, 그 엄정화는 동미로 나오고, 이범수는 정준으로 나오고, 김주혁은 수원으로 나오죠, 수원. 근데 보면 이 같은 건물에 그 나니와 그 김주혁이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데 회사는 다르죠. 네. 근데 디자이너로 근무하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회사에 갔더니 그 디자이너가 아닌 그 외식업체 레스토랑으로 발령이 나버리죠. 장진영이 그냥 완전 망가지죠.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회사에서도 밀려나고 미국으로 출장도 잡혀 있었는데 다 취소되고 이래가지고 열받아서 이제 이범수하고 엄정화하고 또 둘이 같이 사는데 뭐 둘이서 이 극 중에서는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고 친구 사이인데 또 같이 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 그렇죠. 고향 친구인 것 같은데 뭐 그 집 가서 맨날 술 먹고 뭐 하소연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이 나니는 또 그 레스토랑에 가서 막 실수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 레스토랑 일에 적응을 또 하고 이렇게 되고 이 엄정화 동미는 그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이게 열심히 일해도 이 남자 상사가 자기 일을 막 뺏어가고 또 여자한테 어떤 허드렛 일만 시키니까 또 복수를 또 하죠. 뭐 회의실에서 막 좋아하는 척하면서 창피를 주죠. 바지를 벗겨서 확 내보내는 둥. 그리고 이제 명찰 집어 던지고 나와버리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남자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영화니까 이렇게 대리만족을 시킨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영화상에서 나오는 엄정화가 만약에 사주 배역의 사주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창업해서 어차피 창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진짜 창업하는데 확실히 창업할 사주니까 회사 생활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뭔가 더 사주가 100%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엄정화가 그렇게 확 뛰쳐나오는데 그때 이제 남자 팀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프로답지 않게 왜 그래? 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보통 많이 하는데 좀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 진짜 유행했던 말인데 프로답지 않게 왜 이래 이 말이. 네,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잘 안 쓰죠. 네. 진짜 그 시대 때 많이 썼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악용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게 보다 보면 그 옛날 생각이 또 많이 나잖아요. 패밀리 레스토랑. 그러니까 딱 그 시절에 유행했었는데. 그쵸. 요새는 잘 안 가죠. 네. 많이 망했죠. 그 시대 때 진짜 연인끼리 데이트하면 꼭 거길 가야 돼서 남자들 지갑 많이 털렸습니다. 꽤 비싸요. 비싸죠. 그렇죠. 지금도 거였어요. 싸진 않던데요. 근데 그 시대 그렇죠. 그 시대 물가에서 진짜 비쌌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거기 맥주가 참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한번 갔었는데 스테이크 하나가 막 4만 원, 5만 원 하던데. 아, 그래요? 네. 그 시대 때 제가 갔을 때는 최근에, 2만 얼마씩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갔는데 그럼 쿠폰 써야죠. 요새 쿠폰 없이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안 됩니다. Stupid. 무조건 쿠폰, 통신사 할인, 이거 해야지. 근데 그때는 갈 식당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말고 연인끼리, 그쵸? 그쵸. 네. 뭐 맛집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또 뭔가 깨끗하고 예쁘고 이런데 가장 핫한 장소였으니까요. 그때는 그거 되게 인기 좋았잖아요. 아웃백, 아웃백은 아직도 있는데 뭐 TGI, 베니건스 없어진 프랜차이즈도 많아요. 그 코코스. 영화에 나왔던 곳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은데 칠리스 아니었어요? 맞아요, 칠리스. 그거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부도나기 한 달 전에 촬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시절에 부도난 거예요? 칠리스는 일찍 망가졌죠. 코커스도 없어졌잖아요. 아웃백을 못 이겼구나. 그때 아웃백이 인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빵을 주니까요, 처음에. 빵도 주고 챙겨줘, 또. 네, 갈 때. 맞아요. 달라면 더 주고. 집에서 먹지도 않는데 그게 어찌나 고맙고 인상적인지. 그러니까 훨씬 비싼데 음식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아. 그게. 일단은 김주혁 사주를 먼저 볼까요? 아, 김주혁 사주를 한번 볼까요? 네. 원래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우리 구태기 형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김주혁을 하면은 김지수도 하고 이규영도 다 가야 되겠네. 네. 아빠 건 없어요, 김문생?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네. 김주혁 사주는 본원이 임자년 기월 정묘일주고요. 차력법으로 임자년 신해월 계묘일주네요. 사주는 사실 괜찮은 사주긴 한데, 대운도 좋게 들어왔어요. 차력법 쪽에 30, 40대 식상 대운 강하게 왔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주 좋아 보이고, 사주는 그런대로, 근데 엄청나게 상격 사주 유형은 아니에요. 사주 자체가. 좋으나 싫으나 김주혁이 여기까지 좀 진로상에 좀 성공한 배경은 김무생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 사주 가지고는 좀 그 정도로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사망수는 얼추 보입니다, 저는. 이거 사주만으로도요? 그쵸. 근데 비밀입니다. 그건 비법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는 따로 하지 않겠고요. 위에 장진영 씨 사주를 보면은 사실 좀 애매해요, 사망수가. 근데 꼭 돌아가셔야 된다지만 장진영 같은 있어요. 경우는 위암으로 죽음이 예견이 된 거고 김주혁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김주혁 사주에서 더 티가 많이 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이죠. 장진영 사주는 제 생각에는 약간 가족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사주만 가지고는 사실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사주 가진 사람들이 다 건강이 반드시 나빠야겠냐라고 하면 찾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장진영도 너무 일찍 죽었어. 너무 예쁜데. 그쵸. 돌아가셨을 때가 한 30대 중반쯤에.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죽음이 뭐든지 다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주가 있고 안 나오는 사주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가려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 김주혁 씨 사주에서는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생각보다 이 사주에서 좀 우울감도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전에 연인이었던 김지수 씨나 그전에 만났던 이유영 씨나 이분들도 다 우울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랑 좀 그런 우울감이 맞는 사람들끼리 좀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연애의 분위기가 약간 그렇고요. 겉으로는 티가 났을지 안 났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김주혁 씨를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울감. 네. 제가 예전에 김주혁을 봤거든요. 예. 그 예전에 벤처기업 할 때. 예. 그 친구가 또 이 영화 관련 벤처를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만났는데 되게 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이 그냥 좀 평범한, 좀 잘생겼는데 되게 평범하고 좀 서글서글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 되게 괜찮다, 연예인 치고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었죠, 그때. 좀 친분 좀 만드시지, 그때. 그렇게까지 만들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런가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되게 좀 서글서글 하더라고요,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세 분한테 우울감이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주의 조화인가요? 예, 일주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김지수 씨 사주도 같이 세 개 한꺼번에 볼게요. 네. 김지수 씨 사주가 본원이 임자년 경술월 무자일주고요. 차력법으로 임자년 신해월 갑자일주입니다. 와, 그리고 갑자에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이유영 씨 사주가 본원이 기사년 병자월 이민일주고 차력법이 기사년 병자월 기사일주입니다. 전반적으로 무자일주나 이런 사주 수의 구성상 김지수 씨 사주는 이유영 씨 사주도 월지의 자수 차력법 쪽에 이런 것들이 좀 우울하다고 보여지죠. 막 밝은 사람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나와도 실제로는 좀 생각도 깊고 종교성이 있거나 아니면 사주도 잘 믿는 편이에요. 이 김주혁 씨도 사주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좀 믿었을 가능성
네. 이 두 분은 그렇죠. 수의 조화가 그렇다면 이 김주혁 씨는 정묘일주와 계묘일주 아니에요. 그것도 비법입니다. 비법인가요? 네. 하나만 알려줘요. 어차피 그거를 설명하려면 이거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설명을 하자면 제가 2006년도 사주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해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야흐로 11년 전에 사주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눈이 감기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면은 아마 그때 사주책을 한 권 뗐다는 얘기에서 끝났을 겁니다. 요즘 차쌤 방송 들으면 예. 거의 방송이라기보다는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네. 강의식으로 하니까. 근데 왜 우리 방송엔 강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주제가 명확히 좀 영화라는 게 있기 이제 때문에 주제를 없앱시다. 너무 강의 형식보다는 이 영화에 대한 좀 줄거리 얘기나 네. 그걸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무튼 예 그래서 그렇죠. 같이 봤을 때 김지수 씨 사주를 보면은 네. 아까 자유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 이미지랑은 달라요. 참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네, 더 네. 아니에요 이 아닌 사주는. 것 같아요. 예 실제 사주를 보면은 음주 2번 걸렸어요. 실제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고 네. 약간 우울해서 마시는 케이스예요, 이 사주는. 로이킴하고도 좀 사귀었다고. 그래서 저도 봤더니요. 네. 그 로이킴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로이킴이에요? 네, 다른 로이킴이에요. 네. 로이킴이 아류가 또 있던데? 아무튼 예,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음주운전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좀 혼자서도 술을 많이 먹든가 좀 기분 좋게 먹는 스타일은 아니죠. 우울함은 보여요. 그쵸. 우울해하는 느낌이나. 네. 근데 김무생이 되게 좋아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막 거의 며느리 취급했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헤어진 거 보면 둘 사이에 뭔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찌됐든 차륙법에도 갑자년 신해월 이런 느낌들도 뭐 사주는 오히려 김지수 씨 사주가 더 좋은 건 맞아요. 김주혁 씨 사주보다는 더 안정감도 있고 좋습니다. 그 우울감 이건 뭐 일반인들 사주에도 많이 있어서 이거를 무조건 꼭 단점이라고 찍긴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이유영 씨 사주에서도 유독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유영 씨 사주의 본원을 보면은 네. 29대운이 기묘대운이에요. 네. 예. 본원이 이민일주잖아요. 네. 수일간인데 기묘대운을 딱 맞았어요. 그래서 관이 식상에 심하게 극당하는 네. 모습이거든요. 이게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 연인을 표현했을 때 네. 되게 좋지 않은 느낌을 주니까 이런 점은 조금 불길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주에서 그 죽음 같은 거는요. 그 사람의 사주에서만으로도 발동될 수도 있고요. 그냥 어떤 임계 상태까지만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한 단계 딱 때리는 게 네. 이제 상대방 주변 사람들 사주에서도 그렇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죠, 그런 거는. 이런 장진영 씨 사주도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죠.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주에서. 그래서 본인 사주에서는 잘 안 나왔어요, 오히려 장진영 씨 사주는. 완벽하게. 근데 이분은 어떨까요? 이우영 씨가 네. 자기 애인이 그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더 그쵸. 우울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좋지 않죠. 네. 네, 느낌. 이 영향이 엄청 날 텐데. 그쵸. 가뜩이나 좀 인기 있었던 배우였으니까, 김주혁 씨가. 네. 시간이 약이죠. 시간이 약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험 있어요? 저는 아니고요. 제가 제 친구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때 이후로 벗어나기 힘들어요. 갑자기 그렇게 죽고 이러면. 그쵸. 네. 근데 저도 그때 어렸을 때 경험한 거여서 주변 친구들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같이 만나거나 이럴 때 밝게 웃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항상. 의식하면 안 좋은데, 그게. 그 그렇긴 사람을 한데 위해서도. 예. 뭔가 계속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고 뭔가 빚이 있는 것 같고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시간제랑 다 있어요. 해결돼요. 근데 이유영 씨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지금 스타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진로에 연예계 생활을 하는데 좀 많은 그럼요. 네. 그러겠죠 당연히.
좀 트라우마 같이 작용할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서 뭐 남편이 사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좀 앞으로 연기 생활하거나 이런 거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않죠. 사실 이유영 씨 사주를 봐도 연기자로 그렇게 대성할 스타일의 사주는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이유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둘이 찍은 영화는 재밌었거든요. 그 홍상수 영화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주혁이랑 이유영이요? 거기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더 자세하게 풀고 싶은데 너무 고인이라 막 하나하나 꼬치꼬치 풀긴 그렇고 개인의 사주나 이런 거보다. 김주혁이 왜 구탱이형인 줄 알아요? 1박 2일에서 지어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왜요? 구질구질해서? 아, 모르시는구나? 네. 그 사자성어 맞히기 게임을 했는데 토사구팽을 토사구탱으로 발음해가지고 그때부터 구탱형이 됐습니다. 귀엽네요. 김주혁 하면 또 영화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저는 홍반장. 저는 광식이 형. 맞아요. 광식이 형 광태. 맞아요. 그거. 광식이 동생 광태인가? 그치, 광식이 동생 광태인가? 광식이 동생.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거기서도 정말 찌질한 게 아니지.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 말도 못하고. 찌질한 거네. 쭈삣대고. 이 구태형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영화 스타일이 여기 싱글스에서도 좀 그런 식이고 뭐 멋있긴 하지만 홍반장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죠. 홍반장에서는 뭐든지 다 해결하는 멋있게 나왔었죠. 그래도 좀 느끼한 느낌은 좀 있잖아요. 여기서도 뭐 난이네 집에 가서 막 고쳐주잖아요. 마지막에 미국 가기 전에. 근데 전 여기서 멋있었는데 김주혁? 되게 멋있었어요. 거기 때렸잖아요.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 뭐 그런 거 말고도 관심 있는 여자 레스토랑 매니저로 있는데 자기 뭐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뭐 유치원 동창입니다. 맞아. 그렇게 데리고 온 거. 근데 저는 더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상에서 너무 남자가 리드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막 그냥 한 번에 고백하고 실제 그런다고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힘들잖아요.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내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게 김주혁이 이제 장진영한테 작업 가려고 계속 장진영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가는 거 그 얘기죠. 네. 되게 어려운데 원래 고백하기 어렵죠. 음식점이나 이렇게 커피숍에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쁜 분들이 많잖아요. 꼭 남자분들이 고백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전엔 어려웠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작업 엄청 들어온다 그러던데 물어보면. 아, 그래요? 요즘 별로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막들이 되나? 막 하는 거죠. M님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알바했을 때 손님이 이렇게 쪽지 주거나. 아니요. 없었나요? 혹시 알바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알바할 때 되게 불친절하고. 틱틱 됐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접시에 들고 가는데 막 다 질질 흘리고. 그랬어요. M님이 서빙도 했어요? 서빙, 했죠. 다 해보죠, 그런 알바. 그렇구나. 칵테일 이렇게 만들 줄도 모르는데 만들다가 날린 적도 있고. 이거 하다가 흔들다가 날아갔어. 그런 것도요? 별거 다 하셨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나 받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일단 그런 건 있죠. 자주 오는 사람이 있어. 있고, 꼭, 이렇게 뭔가 혼자 오거나 혼자 있는 자리에 있고, 뭐 먹을 걸 사오고 이러면. 나 좋아하나?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일단 싫어. 왜요? 이런 느낌. 모르겠어, 그냥. 아니, 일단 싫어. 뭡니까? 왜 저렇게 자꾸 와? 좀 그런 거? 그거야? 나한테 작업 거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야, 지금? 그런가 봐요. 모든 남자는 다 나한테 작업 거야.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일단 싫어가 됐네요. 일단 싫어 뭐야? 일단 철벽부터 치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 김주혁이 되게 재밌는 장면 나오잖아요. 첫날은 혼자 오고 그 다음 날은 뭐 대학교 동창, 그 다음 날은 고등학교 동창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거기 CF에 나온 장면 하나 있잖아요.
뭔가 소주 광고 같은 느낌? 그죠. 예. 두꺼비 더운데? 예. 그거. 예. 그거 옛날에 소주 광고에. 네, 맞아요. 거기서 패러디를 살짝 또. 장진영 표정도 너무 귀엽고 예뻤어요. 그 유니폼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쵸. 네. 이게 장진영의 유작은 아니잖아요. 예. 네. 유작은 아니죠. 네. 한참 더 뒤였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장진영이 막 오히려. 스타로 올라가던 네. 그런 작품이죠. 싱글즈는. 하긴 그때는 더 뭔가 발랄해 보이고 더 건강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장진영은 저게 제일 빅히트를 쳤죠. 국화꽃. 향기. 그렇지. 국화꽃 향기. 네. 그걸로 상도 받았죠. 네. 보셨어요? 맞죠. 나 장진영 팬이라니까. 아무튼 뭐 그러면 장진영 얘기가 나온 김에 장진영 사주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진영 사주는 본원이 임자년 병오월 병자일주고요. 차력법으로 임자년 정미월 병진일주네요. 전반적으로 장진영 씨 얼굴이 좀 진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 본원과 차력이 다 병화일간이라 진하게 나오는 상입니다. 좀 더 화려하고 좀 피부가 까무잡잡한 네. 느낌은 차력법 병진일주들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딱 주네요. 그리고 약간 섹시한 느낌도 좀 가미돼 있고 이런 사주 구성이 아주 딱 맞습니다. 장진영이 미스 코리아도 나가지 않았었나요? 팬이시라면서요? 네, 그 미인대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서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외모의 사주입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진짜. 네, 그 요새 비슷하게 닮은 배우 있잖아요. 장진영이랑. 아 이채영. 이채영? 네, 이채영 씨. 되게 닮았어요. 장진영이 훨씬 예쁘죠. 아 그런가요? 이분은 네. 또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배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채영 말고? 예. 이 이채영이라는 분하고 되게 닮은 더 네. 나이 드신 분이 또 계세요. 근데 느낌 비슷하긴 하네요. 그쵸? 예. 김지혁이 이제 그 장진영한테 작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레스토랑 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 장진영이 원래 일했던 디자인 회사에서 회식을 왔는데 그 장진영이 싫어하는 그 상사 청과장이 궁뎅이를 툭툭 치죠.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궁뎅이를 툭툭 쳐요? 그러니까 예, 말도 안 있을 수 돼.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시대 때는 그리고 좀 가만히 있어? 또 뭐 열받았어.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예. 그게 그 시대에도 있기 힘든 일이죠. 사실은. 예. 말도 안 돼. 제가 90년대 회사 생활할 때도 이렇게 여직원한테 커피를 타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런 교육을 막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상으로 아마 좀 작가가 만든 내용이 아닐까. 그쵸. 그거는 좀, 다 보는 데서 그렇게 그쵸. 할 리는 없는데, 예. 근데 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여자 상사가 어린 남자 직원을 궁뎅이 툭툭 치는 경우가 있나요? 있대요. 예, 있어요. 많아요? 네. M님은 좀 그래도 그쪽 근데 네, 그건 네. 똑같은 경우 아닌가? 그러니까 거꾸로, 똑같은 경우죠. 네. 똑같은 경우죠. 똑같은 경우인데, 남자가 그러면 막 되게, 여자가 그러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좀 여자가 그러면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좀 괜찮다는 있는 것 아니죠. 근데 진짜로 그런 거 당한 남자한테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뭐래요? 근데 나쁘대요? 그거를 아니요 글쎄 기분 나빴겠죠. 네. 나빴는데 이게 회식 자리였는데 누가 자기한테 뽀뽀를 했다고. 네. 뽀뽀를 했는데 자기 입술에 부항 뜨는 줄 알았다고. 아, 강제로 했대요? 네. 여자 상사가? 네. 그냥 무섭다. 네. 진짜. 무섭다. 기분 나빴겠죠. 어땠어요? 그 남자 잘생겼나요? 그냥 왜냐면 아무리 상사를 해도 쉽지 않지 않아요? 아니 남자한테? 의외로 네. 그 여자들이 많은 근데 회사들은 상사가 좀- 아니라 뭔가 거래처 사장님 그런 좀 그렇죠. 그것도 여자들이 많은 네. 회사에서 남자가 한둘이면 남자가 거의 밥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는 여자들이 공주 취급 받을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여자 많은 데서 못 건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저도 커피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엔 좀 그랬죠.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근데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저에게 다시는 커피를
심부름 안 하신 게. 왜요? 침 뱉었어요? 아니요. 커피에다가? 아닌가요? 저는 그냥 타드렸는데 네. 너무 맛이 없었나 봐요. 먹자마자 인생을 팍 찌푸리더니 그다음부터는 절대. 맛있게 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잘 못하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타요. 맞죠? 아니 그냥 그렇게 싱거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좀 진하게 먹는 편이어서 굉장히 진하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물 더 드릴까요? 했더니 아니라면서. 오히려 진하게 타면 더 좋아하는데? 글쎄요, 너무 맛이 없었나 봐요. 다시는 저한테 안 시키시더라고요. 여기도 안 가요, 여기도 안 가요. 뭐 그것도 방법이죠, 뭐. 일부러? 네. 옛날에는 그렇게 여직원을 많이 시키다가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죠. 지금도 근데 좀 타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남자 여자 다 타는 근데 거예요. 요즘에는 커피를 타지 않고 네. 사서 먹거나 이러잖아요. 뭐 커피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뭐 캡슐로 먹던지 사무실에서는. 근데 나는 좀 그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이렇게 사장님 비서나 뭐 이런 사람들 당연히 커피를 타는 게 업무 아닌가? 사장님 비서는 만약에 그 접대할 손님이 계시고 그게 업무라면 그건 그건 일이죠. 네. 그쵸. 그게 남자 비서든 여자 비서든. 그러니까 성별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타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뭐 자기 뭘 하고 있는데 커피 가져와 이런 거 말고 회사에 어떤 손님이 왔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대접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하죠. 성별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냥 나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딱 분위기 봤는데 내가 제일 짬이 안 되면 자기가 해야죠. 그런 거죠. 뭐. 네. 아무튼 김주혁이 그 나니한테 잘 보이는 일이 생기죠. 그 궁뎅이 툭툭 쳤을 때 김주혁이 확 나타나서 펀치를 확 날리잖아요. 멋있었어요. 멋있었죠. 거기서. 근데 딱 봐도 그 장면 나왔을 때 100% 때리겠구만. 그거는 그냥 예측이 되더라고요. 김주혁이 한 대 치겠구만. 맞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럼요. 뛰어가야죠. 가만히 안 있죠. 그 정도면은 진짜 많이 봐준 겁니다. 김주혁이. 남자야. 그래서 확실히 그 사건 있고 나서 이제 가까워지죠. 사귀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쵸. 말 안 해도 딱 좋아한 거 딱 티가 나는 건데. 근데 한편 엄정화와 그 준이는 동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거라기보단 같은 집에 사는 거죠. 그쵸. 얹혀 사는 거죠. 엄정화가 얹혀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면 엄정화는 막 이렇게 자기 주관이 명확하고 이런 타입인데 그 준이는 완전 공무원 스타일이잖아요. 외조라기보다는 내조를 잘할 스타일이잖아요. 뭐 영수증도 잘 챙기고, 뭐 공과금도 잘 내고, 뭐 이런 타입이고. 둘 다 풋풋하더라고요. 아니야 얼굴이 팽팽해가지고. 근데 보면 이 4명의 인물을 각각 약간 대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캐릭터가 다 그렇죠. 다르니까요. 그러면서도 특이한 거는 이범수를 두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한다는 거. 근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확실히 배역의 이범수는 식상이 확실히 강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주로 봤을 땐 갑오일주나 뭐 여러 가지 그냥 개묘일주나 좀 식상이 강해서 여자랑 가까운 일주로 보여지죠. 오히려 그런 거를 또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극 중에서는. 여자들은 편하죠. 그러니까 식상이 강한 경우 남자 사주에 식상이 강하면요. 여자 입장에서 꼭 이 남자가 나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잘해주는 거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M님한테 어떤 남자 잘해주는데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날 여자로 봐서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이 많은 사람이라. 맞아요. 그러면 좋죠. 그랬을 때 이범수는 거기서 딱 정이 많아서 잘해주는 느낌이 훨씬 강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고 뭐 잘 다투잖아요. 또 거기서도 투닥투닥. 만약에 누군가가 M님을 좋아하는데 여자로서 좋아하면요 잘 안 다투죠. 그렇게 투닥투닥 안 하죠. 근데 거기서는 이범수가 야 이년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진짜로 친구처럼 막
뭐라고 하면서도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진짜 확실히 식상이 많은 오히려 과도하게 많은 남성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이범수가 자기 사귀는 여자친구를 네. 얘네들한테 소개시키잖아요. 한지에. 그렇지 한지에. 완전히 어린 한지에. 네, 와 깜짝 놀랐어요. 애기 같아 보여서 거기서. 그렇죠. 네. 되게 어리죠. 근데 거기서 이제 둘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예. 그 여자친구가 너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가지 없이 보여가지고 싸가지가 없잖아요. 네.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도 밉게 하고. 그쵸. 약간 좀 싸가지 없다라기보다는 약간 철없어 보이는 게 너무. 네. 그 프라다. 네. 프라다 상표 가짜라고.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게 하기 어려운데. 네, 가짜로 보여도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아는 척 한다는 자체가 싸가지 없는 거지. 네. 만약에 싸가지가 정말 없으면 그 얘기를 더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몰라서 철이 아예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네. 네, 아예 눈에 안. 네. 그렇죠. 진짜 아예 모르는.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인수가 많은 사람이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자기가 못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짜 한지애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 애들 같은 느낌. 그랬을 때 오히려 인수가 많은 어떤 사람은 싸가지 없다라고도 표현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느낌이니까 좀 세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범수는 그 한지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되게 좋아하는데 이 한지애가 결국 다른 남자한테 양다리 걸치고 그러니까 이 엄정화가 막 되게 욕을 하잖아요. 네. 좀 넘어가지 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둘이서. 거기서 또 나오죠. 김치 싸다고. 원조였어. 그거 보고 저게 원조였구나. 그치, 나도 그 생각했는데. 꼭 김장을 그렇게 담그다가 그 장면을 그 드라마에서 채용한 건가 그럼? 채용했을 거야. 네,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근데 그렇게 싸운다는 거는 애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거랑 다른 느낌으로 싸웠던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오래된 이성 친구라면. 네. 너 이런 식으로 너 그런 여자 만나지 마.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런 건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선 한지애랑 이제 같은 성별이잖아요. 엄정화랑. 네. 오히려 같은 성별이니까 더 과도하게 화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그때도 엄정화 좋아했다? 친구의 느낌도 어느 정도 있고, 이성의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니, 그게, 좋은 감정이 없다 그러면 한 집에 못 살죠. 편하니까 한 집에 사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편하니까. 사는 거는? 만만하고. 근데 솔직히 별로 편해 보이진 않던데. 왜요? 밥도 다, 반찬도 다 해줘. 아니, 근데, 다른 남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방에서 자는데도 아침에 아침밥 같이 먹고. 네. 근데 화장실 볼일 보는데 문 헐컥 열고 이러면 열받죠. 네, 불편한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근데 그 편하니까 문을 확 여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아니 그러니까 이범수는 좋아하는 느낌 분명히 있을 이범수가요? 거라고. 그렇죠. 이범수가 엄정화. 저는 이범수가 엄정화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엄정화가 이범수. 전 둘 다 아니고 그냥 정말로 그때 순간적으로 눈이 딱 맞아가지고 그런 게 나온 거지. 그냥 그 전까지는 순간적으로 술 때문에 몸이 통했네. 네.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저는 근데 뭔가 좋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아니 나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같이 살 수 없다고 봐요. 아무리 그래도 남녀가.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좋아하면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좋아서 같이 사는 거랑. 근데 편해서 같이 사는 건 다르죠. 예전에 우리 연애 방송할 때 차쌤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영화 이야기죠. 영화상에서 그런 거고 제가 제 생각은 다르고. 영화상에서. 네, 영화상에서는 전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가요? 네. 영화상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작가의 의도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비현실적이잖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네. 근데 갑자기 자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해야죠. 이제 싸우다가 화해하다가 술을 먹다가
어떻게 엉겁결에 네. 잠을 자게 되죠. 또 엉겁결에 또 임신까지 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말. 아니 뭐 다 얘기해야죠.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까지 해서 이제 정준이, 그러니까 이범수한테는 비밀로 하잖아요. 비밀로 하고 장진영하고 둘이 상의를 하죠. 뭐 애를 지워라 마라 이러다가 결국에 키우기로 하잖아요. 엄정화는 회사도 잘리고 어떻게 하다가 미혼모가 되고 그러면서도 꿋꿋이 자기의 삶을 헤쳐간다. 창업도 하고. 그렇죠. 창업도 하고 뭐 이런. 멋있어요. 확실히 식상이 강해 보여서 저는 아까 처음에 사주가 좋을 것 같다라는 게 확실히 양일간에 식상이 많고 뭐 아주 좋다라고 보여져요. 진취적이고 이러니까 성향도 다.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의도로 보면 여자가 꿋꿋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서 산다.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약간 좀 거기에 잘 안 맞는 장면들이 좀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진영이랑 그 엄정화랑 마사지를 받으면서 그 엄정화가 그러잖아요. 그 우리 나이의 남자는 딱 두 가지야. 돈을 잘 벌어다 주느냐 아니면 밤마다 즐겁게 해주느냐. 이런 얘기는 상당히 좀 그런 여성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행동하고 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말하는 게 친구들끼리 말하는 게요. 그 사람이 성향이 모든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모이면 자기가 사실 명품을 좋아하지 않아도 명품 얘기들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수다같이.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 근데 꼭 그게 여자만 아니라고 그런가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이야기에 동질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이게 그 명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아, 그래요? 아니, 이건 예를 든 것 뿐이고요. 어떤 하나의 동질감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 그러긴 하죠. 그냥 공감이죠, 공감. 근데 남자들은 공감 안 하고 오히려 욕을 하죠. 그냥 막 욕하고 막 말하는 이러는데.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 마사지 할 때 뭐냐면 김주혁이 장진영한테 그랬잖아요. 월 1,000,000원 가져다 주면 너 뭐 할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갖다 준다 했을 때 얘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사지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엄정화가 장진영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장진영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야 그 남자 뭐 그렇게 돈 잘 벌어 오는데 괜찮지 않냐.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 자기는 그러기는 싫지만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런 말. 왜냐면 그러니까 너는 그런 성향이 맞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그때까지는 장진영이 그런 성향이긴 했죠. 이게 좀 남자한테 의존적이고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요런 캐릭터로 살짝 나왔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결국에 이제 장진영도 막 고민을 하잖아요. 김주혁이 돈도 잘 벌고 이제 미국 같이 가서 그 김주혁 돈으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막 고민을 하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일인지 아니면 미국 가서 디자인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장진영도 아니야, 내가 지금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매니저 점주도 되는데, 그 일을 좀 더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김주혁한테는 이제, 청혼을 거절한 건 아니고, 좀 밀어달라. 그렇게 하고, 미국에 안 쫓아가고, 자기 혼자 이제, 인생을 개척한다. 뭐, 그런 식의 영화죠, 사실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저는 공감이 안 되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행복해야 이 사람을 더 온전히 우리 둘의 관계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을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단단해지고 내 자리가 어딘가를 뭔가 찾아낸 다음에 같이
커플이 되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상이라서 그렇지 현실에서는 그러면 놓칩니다. 네. 100% 놓쳐요.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네. 그냥 남자를 따라가죠. 보통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주위엔 되게 많았어요. 이게 우리 때는 뭐 남자가 좀 잘 나가고 그러면 미국 가면 여자애들 다 쫓아가더라고. 네. 내가 하나 차였잖아요. 차이셨어요? 내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사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좋아만 했죠. 네. 그냥 썸 정도였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중매 선보고 오더니 뭐 어떤 오빠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럼 차인 게 아니라 진짜 발로 찬 거 아니야?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현명한 건 맞아. 여자 입장에 저는 이제 만약 상담을 하면 그렇게 가면 어떨까요? 하면 전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 사주에 이 사람이 미국을 가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가는 건 찬성인데 만약에 사주에 그런 게 없는데 간다 그러면요 100% 거기서 깨져서 오거나 오히려 안 맞아서 틀어져서 다시 그냥 다시 한국으로 오고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기서 반드시 사주네요. 네. 반드시 가라고 하기 사랑 아니야. 그렇지만은 예, 저는 만약에 사주랑 정확히 맞다 그러면 가는 걸 추천하죠. 예. 그게 뭐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실제 장진영 영화에서 모습처럼 여기서 성공한다라고 한다라고 그때까지 뭐 자기 스스로 발전하겠다?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실제 그 영화상의 장진영 모습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 주위에 그렇게 이제 결혼하면서 미국 간 커플들을 한 대여섯 커플을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남자가 공부하러 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이럴 때 여자들은 그냥 쫓아간 거예요. 여자들이 뭐 따로 공부를 하거나 뭘 하진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불행해졌더라고. 여자들이? 네. 근데 그냥 가봐야 식순이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던 게 옛날 분들,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만나는 인연이, 사주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도 그렇게 만나졌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안 만나져요, 정말. 그러니까 요새는 나 공부하러 외국에서 간다 그랬을 때 여자친구 데려가는 사람 진짜 거의 없어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맞아요. 진짜 많았거든요. 옛날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옛날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았나? 그게 아니라 옛날 남성분들은 가부장적이었다 보니까 느낌이 내가 그냥 책임질 수 있어. 이래서 좀 격차가 나도 그렇게 여자를 좀 더 뭐라 그럴까? 리드해서 가는 게 있었는데 요즘 남자분들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도 학교 졸업하자마자 뭐 박사과정 유학 간 애들 이렇게 쫓아서 간 여자들이 있는데 동창회에서 한번 만나는데 그냥 미국 가서 진짜 밥만 하고 왔다고 진짜 지겨웠다고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그 여성분 사주에 일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만약 그 여성분 사주가 좋았다면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고 발전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불행한 것 같아요. 그쵸. 결국. 그거는 근데 설령 그분은 가지 않았어도 불행한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사주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결과를 놓고 봐서 그렇지 간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은 맞아요. 전 뭐 아줌마들 결혼해서 뭐 행복했다 이런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맨날 밥만 했다 뭐 애들 밥 차려주러 가야 된다 뭐 다 그러던데. 그럼 그치 그렇게 따지면 뭐 미국이든 뭐 한국이든 뭐 똑같아. 엄마들은 원래 다 밥을 많이 차려줘요. 그럼 누가 차려줘요? 엄마가 다 밥 차려주는 거지. 그거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엄마들을 그건 전 너무 폄하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니 엄마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폐화하는 거라고요. 자존감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한테 밥을 해줘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기적인 생각인가? 되게 아니 왜냐면 되게 값진 일이거든요. 그게 저는 뭐랄까 근데 그런데도 그런 같은 말을 해도 별로 불행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지겹긴 지겹죠. 아니 근데 저는 되게 기쁘지 않나? 저는 만약에 제가 뭐 사귀던 사람한테 요리를 해주면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지. 제가 처음엔 그렇죠. 좋지. 아 그래요? 네. 못하는 저도 해주고 싶은데 뭐. 제가
교육 전에 많이 해주잖아요. 네, 해줬잖아요. 뭐 떡볶이도 해주고 네. 막 이렇게. 졸업반 좋았어요. 얻어보는 거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주면서 아니 나는 무슨 떡볶이 하는 사람인가 막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면 더 좋지 않나?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입장을 몰라서 직접 그래요. 살림하는 사람한테 들어봅시다. 왜냐면 매일 반복돼서 하루 지겨울 수도 있죠. 당연하죠. 근데 그걸 먹으면서 아이가 먹으면서 쑥쑥 자라나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밥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엄마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잘못하면 댓글 올라와요. 이거. 댓글이 아니라 그걸 스스로 폄하할 때 저는 되게 값진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가족들한테 밥을 차려주는 거는 허드렛 일이 아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도 값진 일인데 그거를 스스로 폄하한다고 느끼는 것뿐이죠. 배고프네요, 근데. 나는 너무나 당당하고 나는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 이상으로 나는 가족들한테 해주고 있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고맙죠. 굉장히 고맙죠. 아무튼 줄거리로 다시 들어가면 그래서 뭐 결론은 뭐 그런 거죠. 뭐 이게 각자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자기 독립적인 마인드와 생활을 한다. 그게 그렇게 해서 20대의 마지막을 정리한다. 뭐 근데 엄정화는 끝까지 이범수한테 말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장진영이 말해줬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는 몰래라도. 아니 너무 친하기 직접 때문에. 말해야지 왜 몰래 말해. 근데 솔직히 그건 난 엄정화가 좀 잘못했다고 봐. 그럼요. 그거는 말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전 그 생각 들었는데 내가 혼자 키울 자신은 있는데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진 않아. 그런 생각이었나? 그렇다면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라면. 근데 너무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범수가. 근데 만약에 애가 커가는데 이 아버지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쵸. 아니 이거는 제 생각엔 100% 말을 했을 거다. 영화의 뒷얘기면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참 그리고 저기 마지막에 장진영이 또 복수하는 장면 나오죠. 그 본사 찾아가서 최과장 엉덩이 툭툭 쳐주고. 그게 무슨 복수야.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이제 자신감을 얻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닐까. 발로 차야죠. 그러니까 손모가지를 뿜질러 놨어야지. 그러니까 엉덩이 툭툭 친 게 무슨 복수야. M님 무서워. 말만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 M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장진영 스타일이에요? 엄정화 스타일이에요? 이 극 중에서. 엄정화 스타일을 꿈꾸지만 장진영이겠죠. 그런 거 같아요. 생각은 엄정화인데 현실은 장진영. 네. 그게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완전 정말 엄정화 같은 스타일은 많지 않죠. 드물고요. 실제로 엄정화 같은 성향을 보이는 거기 나온 사주들이 진짜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드물어서 진짜 오히려 좋습니다. 그게 부부관계는 다소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반대로 장진영 같은 스타일이라고 반드시 부부관계가 좋으란 법은 또 없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엄정화 같은 스타일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범수 같은 성향을 가진 남자를 만났을 때 더 잘 살 수도 있어서 저는 훨씬 좋게 보여지고요. 장진영 같은 스타일은 너무 평이해. 그러니까 일반인들 느낌이 일반인 되게 느낌이죠. 많아요. 네, 훨씬 많고 그래서 저는 성공하려고 마지막 장면은 그런 뉘앙스들을 풍겼지만 성공 못해요. 사실 그런 스타일은. 장진영 스타일은 성공을 거의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보여지죠. 근데 이범수하고 그 엄정화하고 극 중에서 되게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다투기는 하겠지만 잘 살 것 같아요. 그나마 궁합적으로는. 여자는 밖에서 활동하고 남자가 내조를 하는 그게 딱 맞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딱 맞죠. 근데 그쵸? 100% 그런 스타일에서는 엄정화가 외도를 하게끔 나와요. 실제 현실에서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거의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사주상으로 좀 추측하면 거의 그렇다고. 우리 이범수 사주 안 봤잖아요? 네, 이범수 씨 사주 한번 볼까요? 예전에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 엄정화도 안 보지 않았나요? 엄정화도 안 봤죠. 엄정화 최고인데. 엄정화 씨 사주부터 볼게요. 엄정화 씨 사주 되게 좋아요. 네, 본원이 기운년 임신월 갑자일주고요. 차력법으로 기운년 개유월 병호일주네요. 좋네. 네.
사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네요. 외모도 좋은 사주고요. 뭐 사실 연예인 안 해도 성공할 스타일인데 연예인을 한 게 더 성공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병호일주의 차력법에 이런 재성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메인으로서 더 좋다고 보여져요. 갑자의 임신. 네. 엄정화도 약간 진취적인 스타일은 맞아요. 성향이. 예. 결혼 안 했잖아요. 네. 아마 엄정화도 약간의 근데도 집에서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향이에요.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진취적인 것과 집에서 있는 거 좋아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진취적인데 집에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또 다 별개로 작동할 수 있어요. 나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주상이. 아마 그게 약간의 남자를 만나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성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외로 남자를 별로 안 만난다는 건가요? 아니죠. 만나도 집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골고루 못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런지 결혼 생활이랑 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집에 있는 거 좋아하면요 결혼 생활이랑 맞을 거라고 보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그것도 오해야. 오히려 반대로 집에만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더 안 맞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밖을 많이 다니고 에너지가 있어야지 오히려 좀 더 결혼 생활을 더 많이 맞습니다. 네. 실제 남자들도 그런 분들을 더 선호해요. 여자분들 엄마 집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는다는 건지. 그런 집에 있는다고 해서 부지런하거나 집안일 하진 또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밖에서 회사 생활 다 하고 오신 분들이 집에서도 더 집안일을 더 부지런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전체적인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문제지 그냥 집에만 있는다라고 해서 절대 가정생활과 맞지는 않아요. 오히려 남편과 트러블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엄정화가 네. 집에만 있는다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죠. 그렇죠. 좋아한다지 네. 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가 봤을 때 엄정화 되게 화려하잖아요. 네. 가수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런 분위기가. 게다가 그 가수 분위기도 평범한 뭐 발라드가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죠. 테크노적인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사주에선 되게 의외의 모습이라는 것 뿐이에요. 그게. 예. 막 밤에도 클럽 다니고 막 이렇게 놀 것 같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의외로 반대의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감수성도 엄청 강해요. 네. 이 사주는. 근데 나도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네.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그쵸.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것도 되게 지루해지기가 않아요. 집에 있어도.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되게 쾌활하네요 라고 하면 그 성향만 있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중복돼서 막 샌드위치처럼 쾌활한 부분, 우울한 부분 막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사람은. 네. 엄정화도 일주가 많은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요.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보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단면이 있고. 맞아요. 그랬을 때 사주를 보면은 저는 이게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기가 힘든 거죠. 내가 보이는 부분만 보는 거니까. 그쵸. 그렇지만 만약에 엄정화 씨한테 제가 의외로 집에 있는 걸 훨씬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그러겠죠. 이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그리고 혼자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 혼자 하는 것도 많이 좋아하시고 이 사주가 부지런한 스타일의 사주는 아니에요. 음악 듣는 거나 이런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차력법 쪽에 보면 재성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가수의 느낌도 많이 더 배가시키는 거? 오히려 가수로서 더 크게 성공했거든요. 엄정화 씨는. 연기자보다. 그렇죠. 가수가 더 성공했죠.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기도 참 잘하고. 그러니까 타고난 거예요. 이런 분은. 네. 재능이 많은 거죠. 재능이 타고났어요. 이렇게 재성적인 부분이랑 재능이 타고났고요. 성격은 착해요. 이런 사주들이. 착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범수 씨 사주를 보자면 본원이 기운년 병자월 개미일주고요. 차력법이 경술년 무인월 기미일주네요. 네. 사주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 사주도 은근 평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주 자체가요? 아니면 좋긴 한데 좋으면서도
우리가 연예인이라는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일반인으로 보기보다는. 그랬을 때 연예인 치고는 좀 평범하다는 느낌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쉬운 사주는 아닌데, 이 사주가 이번수 씨의 39대운에 본원에 임신되어 나서 네. 운빨도 굉장히 강했다고 보여져요. 연예인으로서 쉽게 성공할 사주는 아닙니다. 진짜 대운에서의 뭔가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범수 실제로 봤는데 정말 연예인 느낌 전혀 없거든요. 그쵸. 네. 네. 사주에서도 그렇게 풍겨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같지가 않아, 이 친구는. 네. 그냥 사주 얘기인데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 좋은 사주들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제일 좋은 사주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대통령 사주. 대통령 사주가 그렇죠? 무조건 책방 네. 100점짜리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생각보다 대통령 사주는 안 좋은 케이스들도 많아요.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상위는 맞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사주가 좋다라고 평가하는 건요. 이유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사람은 성공한다, 100%. 무조건 높게, 그것도 성공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높게. 그런 사주들이 좋은 사주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사주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된 이유는 그 안에 굉장히 과정 속에 굉장히 우연의 일치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작용한 거예요. 우연이 많이 작용한 거예요. 정말 우연히. 과정 속에서. 근데도 진짜 좋은 사주들은요, 우연이라는 게 정말로 작용하지 않아도 특정한 레벨 이상을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사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같은 사주들은 뭐 그 정도 빛을 못 볼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죠.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잘 살지만 그 정도가 아닌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작용하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사주에 부모님들도 사주가 좋아야 되고 와이프의 사주도 좋아야 되고 자녀의 사주도 좋아야 되고 이런 우연들이 정말 많이 겹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노무현 대통령도 만났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우연들이 작용해야 돼서 정말 사주만 보고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단계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사주를 보고 정말 좋아요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실. 네. 사주 강습 많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이게 그냥 말이 나오신 것 같아요. 되게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사주가 좋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를 많이 받아서 그 시야를 못 가져시니까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근데 그런 시야를 가지면 그런 느낌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싱글즈가요. 네. 결국에 일본 원작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29살의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결국 이 29살이 방황 아니면 약간 불안한 시기잖아요. 네. 20대의 마지막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20대인데 방황도 있고 고민도 있고 이러다가 30대가 되면 이제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른으로 바뀌는 그 시기가 29살인 것 같거든요. 그때 기억도 안 나서. 차쌤은 29살 때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죠. 아, 그래요? 네. 별로 괴롭지 않았었나 보네. 네, 전 별로 다른 게 없어서. 아, 그래요? 네. 어땠어요, 엠님? 저는 나 나이 너무 많아. 어머 어떡해. 막 그랬었어요. 그런 진짜요? 시기잖아요. 난 지금 뭐 한 것도 없고 나는 뭐 또 없고. 차쌤이 좀 특이하네. 다른 더 옛날 아재들 막 이런 거 기억 되게 잘하시면서. 네. 전 나이에 대해서 아예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예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차쌤이 좀 특이한 케이스고, 왜냐면. 차쌤은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깨달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깨달아서 그런가? 네. 콘서트에서. 원래 원작도 29살의 크리스마스가 그 나이를 정한 이유가 29이 되게 불안한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가 29살 때 막 친구들이랑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다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우리가 이제 30이 되면은 왠지 진짜 노땅이 되는 거 같잖아요. 클럽도 못 갈 것 같고. 그쵸.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29이 되게 사람한테 되게 이 변혁기, 과도기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게 진짜 심리적인 부분이지. 심리적인 거죠. 변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게 제일 큰 고민 같고 20대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찬란하고 근데 이제 그 찬란한 시기가 끝날 것 같잖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몸이 좀 아픈 게 제가 20대 차쌤 때는 기억력도 요즘 기억력도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진짜. 용량이 다 찼어요. 5TB가 다 찼네요. 그것도 그러고 몸이 확실히 회복력이 늦어진 게 옛날에는 다쳐도 금방 회복했는데 그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몸의 회복력.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 29살의 크리스마스 그 소설에서는 이 몇 가지 좀 그 기억에 남는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인터넷 찾으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고민도 깊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데 네. 그 이제 두 여자친구가 친하잖아요. 네.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점점 무거워진다. 뭐가? 그랬더니 사는 거, 사랑하는 거, 그 외 여러 가지가 점점 무거워져. 이게 주인공의 대사였대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아무래도 30이 되면 뭔가 좀 더 철이 든다고 그래야 되나? 어른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시기잖아요. 신중해지는 거? 그래서 그렇죠. 무겁다라고 느낄 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아무튼 오늘의 싱글즈 방송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아직 생각을 잘 못 하셨군요. 네. 네. 재미난 영화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밝은 영화 부탁드립니다. 어두워도 전 좋아요. 네. 아무튼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